네, 재무상담 머니큐 시작합니다. 자, 전화번호 먼저 다시 한번 안내를 좀 드릴게요. 1800-5881. 많은 분들 전화 주고 계십니다. 무료 상담이 가능하다는 그런 매력도 있고요. 또 궁금했던 점들을 정말 속 시원하게 맞춤 상담으로 진행했다. 만족한다 이런 후기들 많이 주시는데요. 자, 이제 우리 시청자님 차례입니다. 아직까지 궁금증을 혼자 알고 계셨다면 키움 에셋 플래너 전문가와 함께 하나하나 해결을 해보시죠. 자, 방송 나가는 동안 계속해서 전화 주세요. 자, 오늘 함께할 두 분의 해결사 또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움 에셋 플래너 김창원 지점장님 나오셨고요. 천강욱 센터장님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은 또 어떤 시청자님이 어떤 사연으로 연결되실지가 궁금한데요. 바로 모셔보도록 하죠. 자,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떤 궁금증 있으셔서 또 연락을 주셨는지요? 예, 저기 40대 주부이고요. 예. 제가 세 가지 정도 좀 궁금해서 전화드렸어요. 네네. 네, 보험으로 많은 돈을 내고 있는데 저한테 맞는 상품들인지 궁금하고 과한 네. 부분은 없는지 좀 궁금하고요. 예. 두 번째는 미래를 위해서 묶어놓은 돈이 좀 묶여놓은 돈이 많아서 단기 여유 자금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조정이 좀 필요한 게 있는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예. 세 번째는 또 은퇴 후에 자금 관리를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궁금해서 자문 좀 구하려고 전화드렸어요. 네, 보험의 적절한 구성인지 그 평가가 일단 좀 필요해 보이고요. 이를 통해서 뭐 비용 절감 가능하다면 더 좋겠죠. 뿐만 아니라 단기 자금이 좀 융통이 좀 필요하다. 어디서 이런 또 여유를 가져올 수 있을까? 뿐만 아니라 은퇴 후 설계까지 저희가 두 분과 함께 하나하나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시청자님께서 주셨던 그 가족 구성원들 분 지금 어떻게 가입이 돼 있으신지 그 보험과 저축형 상품들 내역을 좀 봤는데요. 일단 우리 남편 되시는 분이 상당한 또 비용을 이쪽에 많이 집중을 시키셨어요. 저축형 상품 포함해서 130만 원 정도 상당하고요. 우리 시청자님도 37만 원 정도신데 종신, 다이렉트, 변액, 연금, 운전자, 뭐 저축보험 이런 것들 가입을 하셨네요. 또 자녀분들이 한 12만 원 정도, 내년이 만기인 상품까지 포함을 해서 지금 보유를 하고 계신데 자, 그럼 남편분부터 먼저 좀 가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딱 보니까 지금 종신보험이 삼성생명, 또 프루덴셜 이렇게 두 개나 갖고 계신 상황이에요. 뭐 굳이 종신을 두 개나 필요할까라는 생각은 또 드는데 어떻게 진단하시겠어요? 예, 우선 시청자분과 그 질문 몇 가지 하고요. 예. 좀 안내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많은 사연들이 들어왔는데요. 네, 시청자님께서 이렇게 올려주신 사연이 채택되어서 이렇게 방송에 나오는데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방송 내용이 좀 짧기 때문에 방송이 끝난 다음에도 궁금하신 거 있으면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선 우리 시청자님 가정 월 소득이 실례하지만 얼마 정도 되세요? 대략 한 700 정도요. 그리고 700만 원. 네. 은퇴 시기를 언제 정도로 생각하세요? 62세 정도 생각하고 있거든요. 62세 정도요. 그리고 어머님과 뭐 아버님 그리고 다 그 남편분도 건강 상태는 어떠신가요? 네, 건강하고 가족력 없습니다. 그러세요? 네네. 우선 그 연금 저축부터 이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예. 지금 하나생명에 20만 원, 삼성생명에 10만 원 내고 계시잖아요. 네네. 예, 잘 들어가신 것 같고요. 어쨌든 세액공제로 바뀌더라도 이제 앞으로 700만 원까지 정부가 소득공제를 좀 높여줄 그 의향이 있기 때문에 이 소득공제 상품은 꼭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상품이 근데 하나의 단점이 둘 다 공시 이율로 불이로 가세요. 네. 그래서 좀 수익률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시중 금리 수준으로 보면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아마 30만 원씩 계속 이 상품으로 계속 납입하시고 55세부터 이제 10년간 연금으로 수령할 수가 있는데요. 네네. 몇 세부터 연금을 좀 받기를 원하세요? 65세 정도쯤이요. 예, 55세부터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것은 개인적인 뭐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변경이 가능하니까. 그런데 이제 55세이면 65세면 아직까지 먼 그 기간이 남았는데요. 그렇죠. 20년 가량이 남았으니까요. 하나의 상품 정도는 투자형 상품으로요. 그 연금저축 계약 이전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납입하신 연금저축보험의 그 적립금을요.
네네. 손해 없이 그대로 연금저축펀드로 옮겨주는 제도가 있으세요. 예. 그래서 생명보험사에서 이제 증권사로. 예, 맞습니다. 네네. 일반적으로 생명보험회사의 연금저축보험보다는 연금저축펀드가 수수료가 훨씬 쌉니다, 시청자님. 그리고 네. 수익률도 연금저축보험보다는 조금 더 나오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네. 하나의 상품 정도는 연금저축펀드로 좀 가입을 전환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삼성생명 직장인 플러스 보장 보험을 가입하셨잖아요. 납입 완료가 네네. 됐네요. 네, 납입 네네. 완료가 됐는데 이게 10년 냈고 10년 보장하는 상품이네요. 네네. 예, 보통 이런 직장인 플러스 보장 보험 같은 경우에 이제 10년 납입하고 10년 보장, 15년 납입하고 15년 보장되는 상품이거든요. 네네. 그런데 중간에 이런 보장기간이 짧은 보험은 사고라든지 질병이 날 경우에는 보험을 갱신할 수가 없기 때문에요. 차후에 네. 보험 계약을 좀 보험회사로부터 이제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네. 다음부터 보험을 가입하실 때는 보장 기간이 되도록 긴 거를 선택하시는 게 좀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리고 이제 삼성생명 종신보험하고 프루덴셜 종신보험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네네. 그게 17만 400원인가요? 네. 그러면 지금 주계약이 어느 정도 되시나요? 삼성생명 종신보험은요? 삼성이 5천이요. 5천. 주계약이 5천이고 혹시 2,500이요. 2,500이요? 그러면 전기 삼성이 특약은요? 5천, 죄송합니다. 삼성이 5천이고요. 4만 5천이고? 네. 네. 전기 특약 같은 건 없습니까? 예, 정기투자, 수술하고, 신암 진단하고, 방사선, 특정 기타 진단 특약들이 특약. 있겠네요. 예, 예. 전기 약간의 특약고. 그리고 암 진단비가 얼마 정도 나오세요? 신암에 1,000만 원이요. 그리고 뇌출혈이나 심근경색증에 관련 진단비는 어느 정도 나오세요? 그런 거는 없는 것 같아요. 네. 특정 그래요? 진단 특약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게 비갱신형 상품은 맞죠? 예. 예, 비갱신형인데요. 최근에 이제 나온 상품들은 다 삼성생명 그 종신보험이 다 3년 갱신인데요. 지금 가입하신 보험은 80세 만기입니까, 그러면? 시청자님? 종신인데요. 특약들이요. 특약들이요. 네네. 특약은 46년, 보험기간이 46년이네요. 그러면 가입하시고 난 다음에 46년이니까 대략 한 한 80세 80세 정도. 정도 되시네요. 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지금 한 5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요. 네. 삼성생명의 이 보험은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대신에 그 암이라든지 뇌출혈, 심근경색 진단이 자금이 굉장히 부족하세요. 그래서 제가 자료 화면을 잠깐 보여드리고 잠깐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네네. 같이 좀 볼까요? 지금 딸이 18살, 딸이 15세시잖아요. 네네. 그래서 사망보장이 필요한 시기가 한 자녀가 20세 전에 사망보장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네네. 우리 시청자님 가족 같은 경우는 대략 한 2년에서 5년 정도의 사망 리스크를 크게 이게 부담이 되는 그 기간이 5년에서 2년 정도밖에 되지 않은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45세 이후에 뭐가 필요하냐면 의료 보장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사망 보장 리스크보다는 의료 보장에 대한 보장을 굉장히 크게 가져가야 되는데 사실은 종신보험 그 사망 보장금도 지금 보니까 17만 400원인데 2,500밖에는 되지 않는 거 보니까 부족하다 보시는 좀 거죠. 부족한 것 같고요. 예. 그리고 특히나 암이라든지 뇌혈관, 심혈관 질환, 그리고 질병이나 상해로 인한 일상생활 장애 상태가 되었을 때 치매나 중풍 같은 걸 포함하고요. 네네. 그다음에 일상생활 배상책임 같은 실손 의료비 보험이 굉장히 부족한 편이세요. 그러고 보니 그쪽이 지금 없으시네요. 예. 그래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프루덴셜 종신보험을 가지고 계시는데요. 네네. 요게 그 18만 3,300원이고 2025년도에는 정기특약이 이제 없어지는 거 맞습니까? 네네네. 그러면 제가 얼핏 계산해 보면은 한 5천만 원 이상을 이제 앞으로 내셔야 돼요. 네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좀 도움되는 말씀을 드리자면요. 종신보험으로 가져가지 마시고요. 지금 프루덴셜 같은 경우는 감액 완납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더 이상 18만 3,300을 내지 마시고요. 네. 정기보험 5년에서 10년 정도의 정기보험으로 하게 되면 이것의 반에 해당되는 금액을 납입하고도 훨씬 더 좋은 보장을 가져갈 수가 있거든요. 간액 그리고 완납을 해라. 나머지 예. 한 3, 4만 원에서 5만 원 정도를 아까 말씀드린 실손 의료비 보험에 그 여러 가지 특약들을
집어넣어서 가져가시는 것들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예. 종신을 굳이 두 가지를 유지하실 필요는 없고요. 네네. 일단 삼성생명 같은 경우는 기간이 얼마 안 남으셨으니까 그대로 유지를 하시고, 다만 뭐 진단금이나 다른 실손에 대한 부족함이 또 추가적으로 하나 필요하신데 결코 비용 부담은 없겠어요. 예. 여기서 지금 정기보험으로 프루덴셜 걸 바꾸시면 예, 예. 비용 저감이 가능하다. 그리고 70만 원 이제 가입하고 계신 내용이 있는데요. 저축보험이 있어요. 예. 시청자님, 이 저축보험 70만 원이요. 네네. 이게 어떤 상품인가요? 나중에 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상품인가요? 아니요, 그 10년 후에 1억 만들기 그거 해가지고 만든 거거든요. 이건 역시 공시이율 상품이고요. 네네. 지금 이제 재무설계를 재무설계를 어떻게 하면 좋을 건지 이제 여쭤보셨잖아요. 네네. 지금 우리 시청자님 같은 경우는 나중에 노후연금에 대한 보장이 좀 취약한 편이세요. 네. 그래서 이 70만 원 저축보험을 가지고 사실상 나중에 일시금을 받아서 연금 일시납을 넣게 돼도 사실 그 당시에 경험생명표를 적용받기 때문에 연금 목적으로는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 70만 원이라는 돈을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연금 목적에, 그러니까 재무설계에 목표가 있으시잖아요. 우리 네네. 시청자님께서 여러 가지 뭐 노후라든지 아니면 자녀 결혼 자금이라든지 네. 그 목적에 맞는 상품을 좀 갈아타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적은 금액을 다달이 내시는 게 아니시기 때문에 사실 뭐 충분히 뭐 1억 목돈 만들기 이런 상품도 가능은 하겠지만 우려하셨던 단기적인 좀 여유자금 융통이라던가 은퇴 후에 대한 그 노후 대책으로는 조금 더 다른 성격의 상품으로 가시는 게 낫겠다라는 내용인데요. 저희가 뭐 이번 통화 끝난 후에도 연결해서 자세하게 좀 상담을 드릴게요. 자, 그럼 우리 남편 되시는 분께는 어느 정도 조정이 좀 나타났습니다. 지금 약간 바꾸셔야 되는 것도 있고 뭐 기관 이전이나 몇 가지를 또 행하셔야 되는데 우리 시청자님 거는 또 어떻게 변화가 될지 궁금하거든요. 37만 원 정도. 지금 상품군은 센터장님이 좀 함께 보셨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은 지금까지 방송 출연하신 시청자분들 중에서 가장 좀 에너지가 넘치시는 것 같아요. 리액션도 참 좋으시고. 그래서 네. 개인적으로 감사드리고요. 일단 다시 돌아와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교보생명 다이렉트 보험 기간은 혹시 언제까지 보장을 받으시는 건가요? 20년, 동신이요. 80세 만이신 80세까지고요. 혹시 대략 보장 내용이 어떤 것들이 들어가 있는지 좀 체크 좀 해주실까요? 상해나 뭐 그런 다친 거에 대한 보상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상해에 대한 부분이군요. 예. 네네. 그리고 종신보험 가입하셨는데 종신보험 주계약은 얼마로 구성이 되어 있나요? 종신 주계약은 저는 1,0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1,000만 네네, 원이요. 그렇군요. 그 보장 내용은 남편분 가입하신 것하고 비슷하신가요? 네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LIG 저축보험 혹시 가입 시점은 언제시고요? 2011년이요. 2011년. 몇 년 내시는 거예요? 7년 납 10년 만기. 예.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저축 목적으로 넣으시고 이제 3년 좀 굴렸다가 목돈 찾으실 그럴 계획으로 넣으신 거군요. 예. 네네. 잘 알겠습니다. 조금 진단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그 가입하신 종신보험의 그 가입의 적합성 문제를 좀 체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현재 우리 시청자분께서는 그 경제활동의 주체가 아닌 그 전업주부이시잖아요. 네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종신보험, 즉 사망보험금은 그다지 필요하지 않을 것 같고 종신토록 1,000만 원을 보장해주는 그 조건 자체가 7만 원 가까운 보험료를 납입하게 만드는 이제 그런 결과를 낳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종신보험은 해지 또는 감액 완납을 통해서 조금 줄여갈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지금 그 현재 변액연금 20만 원 넣고 계신 그 상품을 그 둘째 그 따님의 결혼 자금 목적으로 넣으신 게 맞으시죠? 네네. 결혼 자금이나 예. 네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체크를 좀 해보자면 이 변액연금 상품은 원래 연금 목적으로 은퇴 이후에 그 종신토록 안정적인 노후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넣는 상품으로서 준비를 하시는 게 좋고요. 자녀분의 결혼 자금은 현재부터 그래도 한 10년에서 15년 정도 이상 충분히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시간이 좀 있죠. 예, 변액 유니버셜이나 아니면 그 적립식 펀드로 별도로 준비하시는 것이 조금 더 현명할 것 같습니다. 연금은 특히 변액연금 같은 경우는 지금부터 무려 4년 이전에 가입하신 거기 때문에
시간이 수익률보다 훨씬 더 강력한 돈을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서 이 상품은 은퇴자금 목적으로 그대로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운전자보험 지금 내고 계신 거는 메리츠화재의 지금 실손보험이 있으신데 이쪽으로 그 배서해서 그러니까 포함시켜서 넣으시게 되면 한 몇천 원대로도 가능하거든요. 여기도 절감이 좀 되네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운전자 보험도 조금 좀 줄일 수 있을 것 같고. 그런데 지금 실비가 부부 실비로 보니까 또 들어가 계시네요. 예, 두 분 다 해당이 좀 되는 거예요? 네네, 가능하게 되어 있고요. 그런데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물론 증권을 봐야 정확히 알 수 있겠습니다만 부부 합산으로 5만 5천 원 정도면 실손 보장 외에 다른 중요한 진단금이라든가 이런 보장들 꼭 필요한 내용들은 좀 상당히 빈약하게 들어가 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비용만 그래서, 보시니까. 예. 네네. 그래서 지금 저축보험과 아울러서 함께 그 부족한 보장들에 대해서 특히 진단금과 관련된 부분을 좀 잘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추가적으로 역시나 또 챙겨가셔야 될 보장은 생겼는데 다행히 종신보험이라든가 운전자보험 일부를 통해서 비용 절감은 충분히 가능하시겠어요. 자, 자녀분들 거를 좀 짧게 볼게요, 지점장님. 어떻게 해야겠다 좀 간단하게 답을 주신다면요. 간단하게 좀 여쭤볼게요, 시청자님. 21세기 탑 교육보험이 언제 가입하신 거죠? 1997년이요. 그러면 체주보증률이 꽤 높은 상품이시겠네요. 네, 7.9%요. 그러면 당연히 이 상품은 유지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삼성생명의 어린이 닥터 보험도 꽤 오래전에 가입하신 보험이네요. 네. 이것도 체주보증률이 좀 높은 편인가요? 네네. 예, 이것도 이미 완납했고, 예. 그리고 지금 행복한 인생보험은 13,000원 가입하신 거가 혹시 실비보험인가요? 네, 아이들 실비보험입니다. 근데 의료 실비가 포함되어 있나요? 5천에 3천이라든지 5천에 30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약관을 좀 봐야 되겠지만요. 네. 지금 13,000원의 금액을 보면은 사실 의료 실비 목적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아직 큰딸이 18세이기 때문에 22세 전까지는 어린이 보험을 가입할 수가 있거든요. 굉장히 보장이 좋고 저렴한 보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갈아타시는 게 훨씬 좋을 것 같다는 좀 조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네네. 우리 가족 구성원들 대체적으로 약간 변화가 필요한 부분이 조금씩은 다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간 관계상 다 봐드리지 못해도요, 따로 상담을 좀 진행할 겁니다. 자, 센터장님, 이 어떤 재무 설계, 노후 설계관에서도 좀 짧게 이거는 꼭 한번 주시하시고 더 뒤이어서 또 설명해 주시겠다. 좀 말씀 좀 주세요. 네네. 지금 보장성 보험료의 크기가 현재 월 소득에 비교해서 볼 때는 그렇게 많은 금액을 내시고 있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약간은 좀 오버된 느낌은 있지만 10% 미만이기 때문에 현재 보장성 보험료로 내시고 있는 돈들을 좀 줄여서 저축 목적으로 충분히 운용이 가능하시고 그리고 저축보험으로 내고 계신 금액이 총 80만 원이거든요. 이게 10년 이후에 목돈을 찾기 위한 어떤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준비하신 금액이 아니라면 과감하게 지금부터 종신형 연금으로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필요하다. 이 가정은 75세가 되게 되면 국민연금 외에는 남는 연금액이 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리고 주택과 관련된 부분도 이제 궁금하셔서 문의하신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향후에 교육비에 대한 부분들이 점점 좀 세이브되는, 그러니까 좀 늘어나는 부분들, 그러니까 저축이 되는 부분들이 있을 거고, 그리고 집도 아이들이 이제 10년에서 15년 후에는 출가하면서 두 분만 또 함께 사시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죠. 현금 자산을 좀 늘려서 순자산으로 주택을 구매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자세하게 저희가 큰 틀만 짜드렸어요, 시청자님.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또 변화를 하셔야 될지, 어떻게 움직이셔야 될지는 저희가 따로 또 진행을 할 테니까 그때 궁금한 점들 계속해서 문의 주시면 되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럼 다음 시청자님 사연 바로 볼게요. 어떤 고민 보내주셨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주부입니다. 현재 저와 남편 둘 다 건강해서 보험 가입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 생명보험 한 개씩만 가입한 상태인데요. 그런데 최근에 지인이 뇌경색 진단을 받았는데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지 못해 걱정을 하더라고요. 자주 발병하는 3대 성인병에 관련된 보험금을 받기 위해선 어떤 상품에 가입하는 게 좋을까요? 그리고 손해보험에 가입할 때 꼭 알아야 할 사항이 있으면 이것도 함께 알려주세요.
네, 아직까지 주요한 질병 어떤 상황에 대해서 보장을 챙기지 못하신 분들 이 시간 꼭 함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지금 지인분이 보험금을 받아야 할 때 못 받으셨다. 이건 상당히 또 놀라운 일이기도 한데 제대로 가입을 좀 하셔야 되겠죠. 자, 센터장님. 3대 성인병 관련한 거를 꼭 가져가야 된다라고 강조를 평상시 해주시잖아요. 어떤 포인트로 접근을 하는 게 좀 바람직할까요? 그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예.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3대 성인병 첫 번째가 사망 원인 1위인 암인데요. 보시다시피 그 평균적으로 치료비로 드는 비용이 한 6천만 원 정도가 되고 그리고 암에 걸리면 죽지 않고 살아서 계속 생존할 가능성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이미 64% 넘어섰고 그리고 최근 10년 동안 2배나 지금 암 발병률이 늘었거든요. 네네. 무엇보다도 암에 걸리면 직장을 잃을 확률이 83.5%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굉장히 많은 돈이 필요하죠. 그래서 반드시 실손보험을 가입한 것을 전제로 해서 진단비는 여기서 보시다시피 암 치료비에 드는 비용 평균 6천만 원 이상이라고 말씀드리는 이 정도 비용만큼은 가능하면 준비하시는 것이 향후에 소득 상실에 대한 부분도 커버할 수 있는 길일 것 같고요. 네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방금 의뢰인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뇌혈관 질환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사망 원인 2위고요. 보통은 일반적으로 뇌출혈 진단금으로 가입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사실 뇌혈관 질환 전체 100% 중에서 뇌출혈은 17%밖에 안 됩니다. 혈관이 막히는 것이 뇌경색이고 막힌 혈관이 터지는 것이 뇌출혈인데 일단은 터지기 전에 막혀야 되잖아요. 그 막히는 게 바로 뇌경색인데 이 뇌경색과 관련된 부분이 전체 혈관 질환의 65%를 차지하기 때문에 반드시 뇌경색을 포함한 뇌졸중은 기본적으로 가져가시는 것이 좋고 가능하다면 뇌혈관 질환까지 보장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세 번째 3대 질환은 심장 질환인데 사망 원인 3위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이것도 통상적으로 급성 심근경색으로 가입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가장 많이 발병되는 것은 바로 협심증이거든요. 네. 예, 협심증 같은 경우는 68% 정도 전체 허혈성 심장 질환 중에 차지하는 비율이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협심증을 포함한 허혈성 심장 질환에 가입을 하시게 된다면 심장질환과 관련된 어떤 부분도 보장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암은 일단 모든 종류의 암을 가리지 않고 보장을 하는지를 보셔야 되겠고요. 뇌혈관 질환인 게 가장 범위가 넓다. 심장 역시 허혈성 심장질환 보장이라고 한다면 모든 상품에 있는 건 아니겠지만 가장 또 넓게 보장 받으실 수 있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지금 손해보험 상품들 너무 많거든요. 지금 우리 시청자님도 어떤 상품을 골라야 하느냐를 문의 주신 건데 고르는 팁 좀 알려주시죠. 예, 네. 굉장히 시중에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만 좀 체크하시면 좋은 보장을 좀 가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자료 화면을 보고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우선 두말하면 잔소리처럼 들리시겠지만 보장기간이 긴 게 좋겠죠. 60세, 80세보다는 100세, 110세까지 보장받는 게 좋고요. 예. 두 번째는 대장 전막내암이 저희 나라가 대장암 발생률 중에서 대장 전막내암이 80%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대부분이네요. 그리고 발병률이 아시아에서는 1위, 세계에서는 3위로 발병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7월부터 대장 전막내암이 일반에서 빠져서 10%밖에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그 상품줄 중에서는 일반암으로 보장되는 상품들이 있습니다. 아직 안 바뀐 거네요. 예, 그래서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꼭 대장 전막내암이 일반암으로 보장되는지 좀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우리 청강센터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허혈성 심장질환, 뇌혈관 심장질환, 그런 관련돼서 꼼꼼하게 진단비가 보장돼 있는지 좀 체크할 필요가 있고요. 네네. 그리고 당연히 자잘한 수술비까지 보장해주는 21대 수술비가 보장되는지를 좀 체크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21대 수술비요? 예, 7대, 14대, 16대, 21대 이렇게 수술 종류가 좀 많을수록 좋겠죠. 다 다르군요. 그리고 상이나 질병으로 50%에서 80% 장애 시 보험료 납입 면제가 되는지를 꼭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납입 면제. 마지막으로 상해, 질병, 진단, 그리고 간병, 수술비를 동시에 지급하는지 어떤 회사는 간병비만 지급하고 수술비를 지급 안 하는 것도 있으니까요. 동시에 지급하는지를 꼼꼼하게 체크하신다면 좋은 보험을 아마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전문가가 도와주시지 않으면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간병비는 받는데 수술비는 또 못 받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겠네요. 전문가와 상담 꼭 한번 받아보시고요. 1800-5881 계속해서 열어두겠습니다. 자, 오늘도 좋은 말씀 많이 들었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